뭐야? 이 늙은 청소부가 어디서 주제를 모르고! 민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저희 직원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예의가 무슨 소용이야! 민호가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주변 하객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 청소부가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해! 민호가 재환에게 다가갔어요. 너 같은 밑바닥 인생이 뭘 안다고! 그 순간 민호가 재환의 뺨을 때렸습니다. 탁!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분노에 휩싸인 그는 재환을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이런 쓰레기가! 이런 밑바닥 인생들이 주제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재환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당신이 제일 소중한 딸을 맡길 남자가 바로 당신 앞에서 백화점 직원을 발로 차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백화점 회장이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 벌인 놀라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명품 백화점의 완벽한 사위 후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아빠, 이 사람과 결혼해서 백화점을 함께 경영하고 싶어요. 수진이 아버지 재환 앞에서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28살의 수진은 유통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똑똑하고 당당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쉽게 믿는 순수한 면도 있었죠. 재환은 30년간 럭셔리 백화점 골든프라자를 운영해온 회장이었습니다. 유통업계의 거물이지만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정 많은 사람이었어요. 청년 시절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 백화점 제국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했죠. 그런 재환에게 딸 수지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민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재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쇼핑몰 운영회사 전무이고 와튼스쿨 MBA에 연봉이 3억이에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신사적이고 유능해요. 완벽한 외모까지 갖췄고요. 재환의 아내 미숙도 거들어 나섰어요. 여보, 이런 좋은 사위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수진이가 정말 복이 많네요. 며칠 후 드디어 민호와의 첫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나타난 민호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키 185cm의 훤칠한 외모에 품격 있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매너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유통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환이 시험하듯 물었어요. 유통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죠. 민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서비스직이 너무 안일해졌다고 생각해요.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재환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어요. 30년 동안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겨온 그에게는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식사 후 민호와 함께 백화점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골든프라자의 화려한 매장들을 지나가며 민호는 전문적인 식견을 보여줬어요. 브랜드 배치가 효율적이네요. 수익성 높은 브랜드들이 좋은 자리에 있고요. 하지만 재환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호가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미묘하게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8층 명품관의 판매사원 지영은 민호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재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죠. 그날 밤 재환은 회장실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화점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30년 전 작은 상점에서 시작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때마다 직원들과 함께 헤쳐나왔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유통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파는 일이다. 재환이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을 무시하는 사람이 과연 진정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아직은 의심일 뿐이었지만 재환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30년 유통업,
경험으로 터득한 사람 보는 눈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평생 행복과 30년간 일군 백화점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재환은 결심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민호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아빠, 민호 오빠 어떠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전도 확실하고 유통업에 대한 이해도 깊어요. 우리 백화점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환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혹시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재환은 은밀하게 민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유통업계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오랜 친구 성민이었습니다. 강민호? 아, 그 친구 말인가. 실력은 뛰어나긴 한데. 성민이 말끝을 흐렸어요. 왜? 뭔가 문제라도 있나? 재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 관리가 좀 가혹하다는 소문이 있어. 매장 직원들을 물건 취급한다고 하더라고. 정말인가? 확실하진 않아. 그냥 업계에서 떠도는 소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연기가 나면 불이 있다고 하잖아. 성민의 말에 재환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다른 지인들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백화점 업계의 대선배인 김 회장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민호, 그 양반 능력은 인정해야 해.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요? 위아래 구분이 너무 확실하다고 할까?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냉정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이전 직장에서 여직원들한테 성희롱 논란도 있었다더라. 물론 입증된 건 아니고 소문이긴 하지만 재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소문일 뿐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재환이 수진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더냐?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들이나 아랫사람들 말이야. 수진이 의아해했어요. 오빠는 정말 신사적이에요. 저한테도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시고요. 혹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때? 아빠, 왜 자꾸 그러세요? 편견 갖지 마세요. 수진이 약간 짜증을 냈습니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비전도 확실하고 실력도 뛰어나고요. 재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딸에게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어요. 민호가 신규 브랜드 입점 협의차 골든프라자를 방문한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때다. 재환이 속으로 외쳤어요. 직접 보자. 권력이 있을 때의 진짜 모습을. 재환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기로 한 거예요. 그는 오랜 친구인 무대 분장사 정민을 찾아갔습니다. 정민아,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인데?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줘. 절대 알아볼 수 없게. 정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재환의 간절한 표정을 본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줄까? 평범한 야간 청소원으로. 50대 후반의 구부정한 아저씨 말이야. 정민이 의아했지만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며칠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완벽한 변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낡은 옷차림까지. 골든프라자 회장 이재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해보자. 재환이 결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가족들에게는 지방 백화점 시찰로 며칠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김만수라는 가명으로 신분을 바꾸고 자신의 백화점에 잠입 근무를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30년간 운영해온 백화점에 청소원으로 들어가는 것.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재환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김만수로 변신한 재환이 골든 프라자의 야간 청소원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 왔습니다. 오후 9시 백화점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는 재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30년간 회장실에서만 지내던 그에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재환이 일부러 목소리를 쉬게 만들어 인사했어요. 청소팀장인 박 실장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군요. 반갑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박 실장의 친절한 모습에 재환이 감동했어요. 평소 회장실에서만 보던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주로 8층 명품관 청소를 맡으시면 됩니다. 8층이요? 재환이 놀랐어요. 하필 민호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거든요. 네, 거기가 제일 까다로운 곳이에요. 명품 브랜드들이라 정말 깔끔하게 해야 하거든요. 첫날 밤 청소를 하면서 재환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휑한 매장에서 묵묵히 정리하는 직원들의 모습, 밤새 백화점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청소원들의 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구나. 재환이 감탄했어요. 회장으로서 알고 있던 것과 실제 현장은 정말 달랐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민호가 브랜드 관계자들과 함께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10시경 8층 명품관에 나타난 민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재환은 충격을 받았어요. 낮에 수진 앞에서 보여주던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것도 못해. 민호가 명품관 정리를 하던 직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명품관이라면서 서비스가 이 정도야?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하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8층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재환은 청소용 카트 뒤에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명품관 판매사원 지영이 지나가는 것을 본 민호가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지영 씨, 예쁘장한 게 실력은 없네? 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서 매출이 이 정도야? 민호가 지영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런 일에 적성이 없으면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때? 지영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환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30년간 자신이 가족처럼 여겨온 직원이 모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실수로 진열대를 건드려 작은 소품이 떨어졌어요. 민호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황급히 사과했어요.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백화점 격이 떨어진다고. 민호가 아르바이트생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서 어떻게 이래? 재환은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동행자들과 나눈 대화가 들려왔어요. 장인어른 백화점 인수하면 인건비부터 확 줄일 거야. 재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뭐 백화점 얼굴 마담 정도로 쓰면 되고 실질적인 경영은 내가 다 맡을 거야. 그럼 지금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동행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대대적으로 구조 조정하죠. 지금 너무 많아요. 절반은 줄여야 합니다.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재환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인수가 목적이었어요. 수지는 단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 자식이. 재환이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아직 참아야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기로 한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재환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 밤 재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이 속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민호는 절대 수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환은 4주 동안 김만수로 활동하며 민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밤이 고문 같았어요. 사랑하는 딸이 그런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주 차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호가 지영을 따로 불러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지영 씨, 당신 이 일 계속하고 싶어요? 민호가 지영을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며 말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지영이 당황해했습니다. 요즘 실적이 별로 좋지 않던데 혹시 다른 일자리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좀 더 열심히 해야죠. 아, 그리고 민호가 지영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시간 날 때 저녁 한번 같이 먹어요. 일 얘기도 할 겸. 저는 바쁩니다.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바빠요? 일 잃고 싶지 않으면 시간 만들어야죠. 민호의 목소리에 협박의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재환은 이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녹화했어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3주 차에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어요. 민호가 남성 직원을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매장 정리를 하던 직원이 실수를 하자 민호가 달려왔어요. 야, 이게 뭐야? 민호가 직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다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당하는 줄 알아? 민호가 직원을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재환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이 장면을 모두 촬영했어요. 4주 차에는 가장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VIP 라운지에서 동행자들과 나눈 백화점 인수 후 계획이었어요. 일단 인수하면 직원 절반은 자르고 매장 임대료도 올릴 거야. 수진 씨는 어떻게 해요? 아내로는 2대 경영에는 참여 못하게 할 거야. 여자가 뭘 안다고.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장인어른도 은퇴시키고 내가 다 맡을 거야. 재환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어요. 민호의 폭언, 성희롱, 그리고 백화점 인수 후 구조조정 계획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고 촬영되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민호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웨딩드레스까지 맞춘 상태였어요. 아빠, 다음 주에 웨딩드레스 피팅 볼 건데 같이 가실래요? 수진이 행복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재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진실을 말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재환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그는 나쁜 놈이야라고 말해서는 수진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보여줘야 했습니다. 골든프라자 30주년 기념 갈라쇼를 계획하기로 했어요. 유통업계 VIP들과 언론이 몰려올 행사였습니다. 민호도 당연히 참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소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었어요. 그때 정체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재환은 피해를 받은 지영을 비롯한 직원들과 미리 상의했어요. 지영 씨,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나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이 느껴졌어요. 다른 피해 직원들도 하나둘씩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재환이 직원들을 격려했어요. 물론 아직 자신이 회장이라는 걸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김만수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갈라쇼 당일, 재환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 딸을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저녁 7시 골든프라자 30주년 기념 갈라쇼가 화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백화점 1층 로비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유통업계 거물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재환은 김만수의 모습으로 한쪽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자가 무대 위에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골든 프라자 30주년을 축하해주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수진과 민호가 함께 나타났어요. 수진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민호는 고급 턱시도 차림이었습니다.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재환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민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골든 프라자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사위, 강민호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민호가 자신만만하게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인어른의 뜻을 이어받아 골든 프라자를 아시아 최고의 럭셔리 백화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민호가 거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글로벌 명품 플래그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재환은 이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갈라쇼가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완벽한 신사행세를 했어요. 하지만 재환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순간을 말이에요. 오후 9시경 갈라쇼 중간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로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지영이 안내 업무를 위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지영을 발견하고는 다가갔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야, 지영. 민호가 반말로 지영을 불렀어요. 지영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이런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애가 왜 돌아다녀? 민호의 목소리에 평소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안내 업무 중입니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내 업무? 내가 뭘 안내해? 그냥 구석에 있어. 민호가 지영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지영이 아픔을 참으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바로 그때 청소원 김만수가 나타났습니다. 손님, 저희 직원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재환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뭐야? 이 늙은 청소부가 어디서 주제를 모르고. 민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직원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심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의?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예의가 무슨 소용이야. 민호가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주변 하객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 청소부가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해. 민호가 재환에게 다가갔어요. 너 같은 밑바닥 인생이 뭘 안다고. 그 순간 민호가 재환의 뺨을 때렸습니다. 탁!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도 이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재환을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이런 쓰레기가. 재환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폭행이었어요. 갈라쇼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민호 오빠, 왜 그래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이런 밑바닥 인생들이 주제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쓰러진 김만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피가 흐르는 입술을 닦으며 가발을 벗기 시작했어요. 작업복도 하나씩 벗어 던졌습니다. 드러난 얼굴을 본 순간 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어떡해.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쓰러졌던 사람은 다름 아닌 골든프라자 회장 이재환이었던 것입니다. 이재환 회장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재환은 피가 흐르는 입술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홀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간 유통업계를 이끌어온 골든프라자 회장이 청소원으로 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런 모습으로? 하객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환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피가 흐르는 입술을 닦으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재환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랑하는 딸의 결혼 상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설마 4주 동안 김만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백화점에서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재환이 차분히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민호가 명품관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명품관이라면서 서비스가 이 정도야? 영상 속 민호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준 신사적인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호가 지영에게 성희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쁘장한 게 실력은 없네. 시간 날 때 저녁 한번 같이 먹어요. 지영이 거부하자 협박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일 잃고 싶지 않으면 시간 만들어야죠.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민호가 남성 직원을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장면이었어요.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백화점 격이 떨어진다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마지막 영상은 결정타였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민호가 동행자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장인어른 백화점 인수하면 인건비부터 확 줄일 거야. 수진이는 뭐 백화점 얼굴 마담 정도로 쓰면 되고. 수진이 충격에 휘청거렸어요. 대대적으로 구조 조정하죠. 지금 직원 절반은 줄여야 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지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강민호 씨로부터 계속 성희롱과 갑질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저를 따로 불러서 부적절한 만남을 요구했고 거부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오늘 용기를 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연쇄적으로 증언이 이어졌어요.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씨, 이 영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증언은 사실인가요? 백화점 인수 후 구조조정 계획이 정말 있었습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업계 인사들도 혀를 찼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니. 완전히 속았네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손에 끼고 있던 약혼 반지를 빼서 민호에게 던졌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대했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재환이 민호를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유통업은 사람의 마음을 파는 일입니다. 재환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경험과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는 당신에게는 이 업계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저버린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민호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결국 민호는 쫓겨나듯 갈라쇼장을 떠났어요. 하객들의 시선을 피해 황급히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호가 사라지자 홀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하객들이 재환을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훌륭하십니다, 회장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셨네요. 재환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을 지키는 것은 경영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수진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아니야, 수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재환이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아빠의 책임이기도 해. 그날 밤 모든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백화점 회장의 변장 잠입, 가면을 벗은 사위 후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어요. 민호의 쇼핑몰 운영회사는 다음 날 주가가 30% 폭락했습니다. 재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골든프라자는 직원복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어요. 재환의 변장 사건은 유통업계의 전설이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인권 보호와 갑질 방지 시스템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어요. 백화점의 브랜드 가치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고객들과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더욱 깊어졌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재환이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백화점 로비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로비에 강민호 씨가 와서 뵙고 싶다고 합니다. 재환이 깜짝 놀랐어요. 1년 전 그 사건 이후 민호는 완전히 사라졌었거든요. 어떤 모습인가요? 많이 초라해 보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재환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보기로 결정했어요. 로비로 내려간 재환이 본 민호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표정도 사라져 있었어요. 회장님,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재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둘은 백화점 1층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지영 씨를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호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쇼핑몰 운영회사에서 해고된 후 여러 곳을 전전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재환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민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보고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나요? 재환이 물었어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민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신지. 유통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유통업이 얼마나 고귀한 서비스업인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재환은 민호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회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부탁인가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민호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재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작은 아울렛 매니저 자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매주 우리 백화점에 와서 직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가지 더, 다시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마세요. 약속드립니다, 회장님.
그 후 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골든프라자에 와서 청소와 정리 업무를 도왔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지영과는 진심 어린 사과 끝에 좋은 선후배 관계를 회복했어요. 지영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사세요. 지영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어요. 민호가 맡은 작은 아울렛도 직원 복지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한 대우를 하는 매장으로 알려졌어요. 수진도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민호 오빠가 정말 변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것 같구나. 재환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네요. 수진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뭔지도 배웠어요. 그 무렵 수진은 새로운 연인을 만났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직원들 대하는 모습까지 다 봤고요. 재환은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골든프라자는 아시아 최고의 럭셔리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재환의 철학이 담긴 경영 방식이 업계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재환은 직원들과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직원들과 같은 곳에서 식사하는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신입사원들 첫 출근이에요. 인사팀장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네요. 나중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재환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신입사원들에게 직접 회사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도 그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거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재환이 신입사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백화점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신입사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골든프라자의 직장 내 갑질 방지 시스템은 이제 다른 기업들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익명 신고 시스템, 직원 권익 보호위원회, 공정한 인사평가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새로운 연인과 함께 재환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정호예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정호는 정중하고 진실한 모습이었어요. 재환과의 대화에서도 직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수진이를 통해 골든프라자의 경영 철학을 많이 배웠습니다. 정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재환은 정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재환이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빠.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수진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 무렵 민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골든프라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3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직원들과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호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영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민호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운영하는 작은 아울렛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매장이 되었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곳으로 소문났거든요. 매니저님 덕분에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아울렛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민호의 답변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변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환이 아울렛을 깜짝 방문했어요. 민호와 직원들이 화기애애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재환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마세요. 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재환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년 전 그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딸을 지키려던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에요. 백화점 플로어에서 들려오는 직원들과 고객들의 따뜻한 대화 소리가 재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들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모든 서비스업의 기본이다. 재환이 중얼거렸어요. 30년 전 작은 상점에서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핸드폰에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재환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딸이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하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에게서였어요. 회장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재환은 따뜻한 마음으로 답장했어요. 민호 씨도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세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민호가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노력이 있다면 누구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재환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골든 프라자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전 작은 꿈으로 시작했던 백화점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고객들은 신뢰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재환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환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백화점 로비에서 직원들과 함께 아침 조회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재환의 밝은 인사에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오늘도 고객들에게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골든 프라자의 자랑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런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요. 재환의 말에 직원들이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직원들을 보며 재환은 뿌듯했어요. 진정한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골든 프라자 행복 나눔 프로젝트였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함께 직장 내 갑질 방지와 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다른 회사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재환이 임원진들에게 말했어요. 더 많은 직장인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어요. 임원들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골든 프라자의 경험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골든 프라자는 단순한 백화점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재환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나비효과였어요. 한 아버지가 딸을 지키려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재환은 다시 한번 회장실 창가에 섰어요. 아래로 보이는 백화점의 모습이 3년 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직원들과 고객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진실과 사랑이 승리했구나. 재환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진심과 정직함으로 승부한 결과였어요. 그때 수진이 정호와 함께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둘은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 수진이 아버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호와 함께 저녁 먹으러 왔어요. 아빠도 같이 가요. 그래, 좋다. 재환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백화점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식당에서 정호가 재환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존경합니다. 수진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과찬이야.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재환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용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호의 진심 어린 말에 재환이 감동했어요. 좋은 사람이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환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웠지? 돌아가신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도 기뻐할 거야.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골든 프라자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과 사랑, 그리고 용서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도 써져가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당신도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진심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